35년 동안 동생 얼굴을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요. 어머니 장례식 날 크게 싸우고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대요. 미운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동생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형제가 있으십니까? 화해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고 먼저 연락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혜민 스님이 남긴 말 중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정식 씨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을 꿨거든요. 20살 때 집을 나가며 등 뒤로 들었던 동생의 목소리가 꿈에서 들려왔습니다. 형, 가지마. 그 세 마디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식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새벽이 있지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불쑥 떠오르는 밤이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계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요. 참 아프게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미움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식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는 사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내 아이를 키웠죠. 장남이라는 이유로 정식 씨는 16세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거든요. 막내 동생 정훈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10년을 꼬박 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 날 일이 터졌습니다. 유산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 한 채를 두고 동생들이 자기 몫을 주장했죠. 정식 씨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말다툼이 됐고 주먹이 오갔고 그날 이후로 35년을 남처럼 살았습니다. 35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정식 씨는 단 한 번도 동생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웠고 그리우면서도 분했죠. 추석이 오면 혼자 송편을 빚다가 문득 멍해지곤 했습니다. 어릴 때 막내가 송편 빚는다고 밀가루 범벅이 됐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요. 계민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월세도 안 내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오래 마음에 남아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정식 씨도 그랬어요. 동생들은 자기들끼리 명절도 보내고 경조사도 챙기며 잘 살고 있더라고요. 큰형만 빠진 채로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식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들 산다. 나 없이도 잘들 살아. 그런데 그렇게 이를 악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나도 끼고 싶다는 생각, 나도 같이 웃고 싶다는 생각이 새벽마다 올라왔거든요. 형제라는 관계는 참 묘합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멀어지면 되죠. 그런데 형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잤죠. 그래서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함부로 대하기도 해요. 고마운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없어요. 계민 스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상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 하지?
그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거였어요. 내가 상대의 인정을 기다리는 한 나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나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상대는 미안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결국 손해보는 건 나뿐인 거예요. 정식 씨가 60을 넘기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였죠.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동생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는구나. 미운 정, 고운 정 다 정인데 그 정을 이렇게 끊어버린 채로 가는구나. 사람은 아프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몸이 약해지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뭘 붙잡아야 하고 뭘 놓아야 하는지요. 정식 씨도 병상에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계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보이고 분노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보인다고요. 정식 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35년 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을 용기요. 그런데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죠.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그만 풀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억울했던 기억이, 내가 받은 상처가 한 겹 한 겹 쌓여서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식 씨는 절에 갔어요. 절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진 않죠. 그냥 마음이 복잡하면 절에 가곤 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향 냄새 맡고 목탁 소리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거든요. 그날도 그냥 그러려고 갔어요. 그런데 법당에 앉아 있는데 스님이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형제가 있었다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 데바다타는 평생 부처님을 시기하고 해치려 했대요. 그런데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연민을 품으셨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기 때문에요. 정식 씨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동생들이 왜 그랬을까? 유산을 나누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뭐였을까? 어쩌면 동생들도 서운했던 걸까요? 장남인 형만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는 것이요. 어쩌면 동생들은 형이 어머니를 독차지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식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어머니를 모신 건 효도한 거지 독차지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같은 상황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죠.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달라요. 내 입장에서는 희생이었던 것이 상대 입장에서는 독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계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요. 내 입장만 고집하면 세상에 나쁜 사람만 보이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정식 씨는 처음으로 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막내 정훈이는 어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은 집에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집에 없는 사람이었죠. 명절에도 제대로 못 오고 가끔 오면 피곤해 찌들어서 자기만 하고요. 어린 정훈이한테 형은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날 정훈이가 왜 그렇게 유산을 주장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어쩌면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했던 거예요. 뭐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가 남긴 집이라도 나눠 가지면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았던 거예요. 물론 이건 정식 씨의 추측이에요. 진짜 속마음이 그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래요. 꽉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요. 계민 스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해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식 씨는 동생들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서운하고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5년을 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마저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삶이라는 게 그래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죠.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옳고 그름보다 평화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해지고요. 정식 씨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대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에요.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잘못한 건 쟤들인데.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혜민 스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이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간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정식 씨는 아직 연락을 못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35년 만에 처음 하는 전화를 뭘로 시작해야 해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잘 지내냐고 물어볼까요? 계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고요.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고요. 준비가 다 됐다고 느끼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부족하고 떨리는 이 순간에 용기를 내라고요. 정식 씨의 마음을 대신 말해볼게요. 동생들아, 형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서운해. 그때 일이 잊히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남처럼 사는 건 더 싫어. 우리 어머니 자식들인데 이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만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잘 되든 안 되든 한번 만나보자. 이게 화해의 시작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자는 말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어려워서 35년을 보낸 거지만 그 한마디만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화해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요. 어색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어떤 말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은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민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안고 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상처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거라고요. 정식 씨네 형제들이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장담할 수 없어요. 어쩌면 만나서 더 큰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어색하게 밥 한 끼 먹고 또 연락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마음속에 맺힌 것을 푸는 과정 자체가 치유거든요. 화해라는 게 꼭 성공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용기를 냈다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상대가 그 손을 잡든 안 잡든 나는 내 몫을 한 거예요. 계민 스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이 있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정뿐이라고요.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 꽃이 피는 건 하늘의 몫이라고요. 정식 씨가 할 수 있는 건 연락하는 것, 만남을 청하는 것, 진심을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 이후는 동생들의 몫이에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우리는 가족에게 더 상처를 받을까요? 왜 남에게는 쉽게 하는 말을 가족에게는 못할까요?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크게 실망할까요? 계민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우리는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해요. 내 편이 되어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기를요. 그런데 가족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상처가 있고, 자기 한계가 있고, 자기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에게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형제의 모습과 실제 형제의 모습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형제가 해주지 않으면 배신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형제 입장에서는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대로 산 것뿐이에요. 정식 씨도 그랬을 거예요. 형으로서 동생들한테 많은 기대를 했겠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동생들도 알아줄 거야. 고마워할 거야. 나중에 갚아줄 거야. 그런데 동생들은 그런 기대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상처가 생긴 거죠. 계민 스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라고요.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라고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요.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두면 좋겠어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요. 그게 상대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그냥 서로 다른 거라는 거요.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데는 보통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재산 문제예요. 정식 씨네처럼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죠. 둘째는 부모 부양 문제예요. 누가 더 많이 모시느냐를 두고 싸우죠. 셋째는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이에요. 부모님이 누굴 더 예뻐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같은 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하나로 연결돼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다. 내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해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문제인 거예요. 계민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라고요. 남의 인정에 목매지 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자기 사랑이 먼저예요. 정식 씨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정식 씨는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희생한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그 인정을 동생들한테 받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동생들이 고맙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은 그 말을 안 했고 정식 씨는 계속 기다리느라 35년을 보낸 거예요.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식 씨가 스스로를 인정하면 돼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거예요. 동생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져요. 동생들한테 받아내야 할 게 없어지거든요. 빚진 느낌이 없어지니까 만나도 편하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망이 줄어들어요. 그 빈자리에 연민이 들어와요. 동생들도 나름대로 힘들었겠구나. 쟤들도 상처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트 22. 다시 정식 씨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정식 씨가 결국 전화를 했어요. 막내 정훈이한테요. 35년 만에 처음 누르는 번호였죠. 진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받을까? 안 받을까? 번호를 바꿨으면 어쩌지? 받으면 뭐라고 하지? 정훈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늙었더래요. 정식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숨소리만 들렸겠죠. 그런데 정훈이가 먼저 물었어요. 형이야 하고요. 목소리만 듣고 알아봤나 봐요. 정식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대요. 형이다. 그 세 마디를 하는데 목이 막혀서 더 말을 잇지 못했대요. 전화기 너머로 정훈이도 한참 아무 말이 없었고요. 35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계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요. 서툴러도 괜찮다고요.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정식 씨와 정훈이는 그렇게 첫 통화를 했어요. 별다른 이야기는 못했어요. 잘 지내냐? 건강하냐? 몇 마디 나누고 끊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식 씨가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서러워서 운 건지, 후련해서 운 건지, 그냥 눈물이 났대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오래 막혀있던 것이 뚫리면 눈물이 나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냥 막혔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면 눈물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정식 씨의 그 눈물은 35년 동안 고여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 정식 씨는 동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훈이만요.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대요. 어색했죠. 당연히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밥만 먹었대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정훈이가 많이 늙었더래요.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대요. 35년 전에 20대 청년이었던 아이가 환갑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정식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는 거려. 나만 힘들게 산 게 아니라 동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려. 그 세월 동안 정훈이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었겠죠. 부모님 없이 형 없이 자기 가정 꾸리느라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동안 정식 씨는 자기 서러움만 생각했던 거예요. 계민 스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고통만 보면 세상이 나한테만 불공평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보면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원망보다 연대의 마음이 생긴다고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아프구나 하는 마음이요. 정식 씨와 정훈이는 그날 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악수를 했대요. 그런데 악수를 하다가 그냥 끌어안았대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요. 말없이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훈이가 말했대요. 형,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정식 씨는 그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35년을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허무하더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뭐라고 35년을 낭비했나 싶더래요. 진작 이렇게 될 걸 왜 그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나 싶어서요. 계민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요. 지금 와서 그때를 후회하는 건 지금의 내가 그때 나보다 성장했기 때문이라고요. 후회가 드는 건 성장했다는 증거라고요. 정식 씨도 그랬을 거예요. 35년 전에는 화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억울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때의 정식 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와서 그때를 후회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이라도 만난 것을 감사해야 해요. 정식 씨는 그 후로 다른 동생들도 만났어요. 한 명씩요. 어떤 동생은 울면서 반겼고 어떤 동생은 여전히 어색해했대요. 다 같이 모인 건 아직이래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래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요. 명절에 문자라도 주고받고 경조사에 얼굴이라도 비추고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에요. 예전처럼 다정한 형제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처럼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적어도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계민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서두르지 말라고요. 한꺼번에 다 좋아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문자 한 통이 시작이고 전화 한 통이 진전이고 만남 한 번이 회복이라고요. 정식 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급하지 않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오늘 문자 한 통 보내고 다음 달에 전화 한 번 하고 내년 설에 같이 차례 지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말 형제가 되어 있겠죠. 이제 정식 씨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제와의 화해를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첫째, 상대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화해는 상대가 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는 어쩌면 평생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둘째,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그동안 화해 못한 나를 탓하지 마세요. 미워했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달라진 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를 용서하면 상대를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셋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화해한다고 해서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그냥 묻어두는 게 나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과거는 과거에 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완벽한 관계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생일 축하한다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큰 변화가 돼요.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화해를 시도했는데 상대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아도 차갑게 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내미는 것까지예요. 상대가 그 손을 잡을지는 상대의 선택이에요. 계민 스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대요. 스님, 저는 형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대답하셨대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참 좋아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용서를 의지로 하려고 해요. 용서해야지, 이제 그만 풀어야지 하고 다짐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아직도 미워하지?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용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요. 겨울에는 아무리 해도 꽃이 안 피어요. 봄이 와야 피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봄이 와야 용서가 피어요. 지금 형제와의 관계가 겨울이라면 그냥 기다리세요. 억지로 봄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문자 한 통 보내고 잘 지내라고 빌어주고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어느 날 마음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때가 용서가 되는 때예요. 계민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의 미움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상처도 영원하지 않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식 씨도 그랬잖아요. 35년 동안은 도저히 못 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달라졌어요. 병을 앓고 나서요. 나이가 들면서요. 무엇이 계기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을 정리해 볼게요. 형제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걸음이에요. 아직 연락은 못 하셨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그렇다면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화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평화로워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놓아버리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게 진짜 화해예요. 완벽한 화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친해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명절에 인사하고 경조사에 얼굴 보이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후회 없이 사시려면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계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요.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형제와 멀어진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든 무슨 일이 있었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을 떼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식 씨는 요즘 조금 더 편안해졌대요.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줄었대요. 동생들 꿈을 꿔도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대요.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지만 묵은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래요. 우리 모두 그런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랜 상처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아프신 분들, 형제 때문에
명절이 두려우신 분들, 화해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모두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계민 스님 말씀처럼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안 되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관계를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와의 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아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남보다 먼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 세월을 견뎌오신 것,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계민 스님 말씀처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입니다. 아직 용기가 안 나셔도 괜찮아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어려우시면 그냥 마음속으로 잘 지내라고 빌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